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5회 이제 국내 사무 BW 행사 12전환 관련해서 총 73만 8,881주 이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제 주가 영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HLB뿐만 아니라 뭐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행사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좀 높으면 계속 끊임없이 제가 볼 때는 공시가 매일 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관련되는 이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오늘도 5시 50분 그리고 5시 50분에 이 CB하고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이 신약 개발에 원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가도 사실은 경영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M&A 전문가인 이제 진양곤 회장이 선제적으로 이제 작년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을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들한테는 그대로 오버행 이슈로 계속 부담이 가는 거죠. 뭐 HLB만 하더라도 한 4년 동안의 주식 수만 한 3배 이상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공매도하고도 연관이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3, 4배가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가 뭐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주식 수가 3, 4배가 올라가 버리니까 파이가 한 주당 가치는 계속 이제 줄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같으면 사실 이 정도 재료라고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 4배 이상 주식 수가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물론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도 영향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수급 요인이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영향을 줍니다. 공매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버리니까 HLB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합해 보니까 73만 8,801주 같으면 이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거래가 150만 주잖아요. 그러면 160만 주로 친다면 거의 절반의 어떤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물량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BW나 CB가 전환되어서 시장에 들어온다는 말은 보유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의 대부분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가액을 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뭐 나오는 물량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뭐 조금씩 나왔던 부분에 대비해서 오늘은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62,000주 그 다음에 179,670주죠. 그리고 행사 가액이 3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퉁쳐도 그냥 뭐 좀 거짓말 못하면 한 50% 정도 뭐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년 때 뭐 전혀 이렇게 뭐 꺼리낌이 없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담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야 조금 있다가 뭐 행사를 해볼까 하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행보기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HLB뿐만 아니라 뭐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글로벌에도 동일하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진양곤 회장이 이제 보유 지분은 팔진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뭐 유상증자 할 때 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 2022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회사의 어떤 경영진 입장에서 좀 필요하고요. 향후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들을 더 빨리 사실은 저는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주일 이내에 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지금 한 보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라고 하면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뭐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달까지 공매도가 금지고 그 다음에 정기 변경 관련되는 부분들이 6월 12월 달에 있습니다만 이제 특례 편입 관련되는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면 주주가치 제고의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시점은 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하면 이 패시브 자금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하고, 이제 HLB도 지금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는 한 1000억대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평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그 편입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45일이라고 하는 이 거래소 평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3월 달에 어떤 이제 2, 3월 달에 맞추려면 빠르게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재료를 집중적으로 포진하면서 해야 주가에는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는 재료를 좀 활용도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제 사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행사 전환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CB나 BW 발행한 회사의 그냥 숙명입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언제든지 그냥 요 차익이 나오면 이 부분들이 행사가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 요건 이제 신주인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 물량이 45만 9천 주 3만 7천 원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행사 가격 2만 7천 원대도 있습니다. 네, 3만원 초반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리픽싱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들이 이제 형성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사모 쪽에 발행되었던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항상 이렇게 실현이 나온다. 그리고 그 부분들의 물량들은 시장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뭐 보시면 1억 3천만 주대에서 지금 1억 3천, 그러니까 1억 2천만 주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1억 3천만 주대로 들어갔고,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그 필요에 의하면 성공하면 또 이제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도 이전에 어떤 패턴을 보면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 조달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투자라든지 추가의 또 확장을 관련되는 부분에서 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주가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는 어떤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면서 이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흐름을 좀 봤을 때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하죠. 오늘도 0.05%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지금 원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월 11일 오늘 뭐 한 2010주 정도,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월 9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463만 주대죠. 그래서 한참 이제 930만 주대에서 공매도가 급격하게 12월 달에 막 주는 모습으로 주가에 이제 급등할 때 930만 주대에서 11월 뭐 이렇게 1월 2일까지 보면 한 460만 주대니까 대충 계산해도 뭐 한 500만 주 가까이 줄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공매도 잔고가 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보시게 되면 한 이제 400만 주대 중반에서는 오히려 또 뭐 올라갔다가 등락을 하잖아요. 큰 방향성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3.6 정도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거의 한 2주 가까이
크게 지금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숏커버링이 뭐 안 나와도 되는 어떤 상향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숏스키즈까지 나와야 이게 공매도 세력들을 아예 그냥 뭐 그 피해를 막 줘가지고 공매도를 쉽게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숏 커버링에서 숏스키즈가 이어가야 되는 어떤 구간에서 지금 이제 주춤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BW 12 물량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이제 거래량도 줄면서 신규 매수도 조금 이제 가감하게 좀 들어오지 않고 밑단에 내려가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인데 왜 대차거래를 하냐. 지금 뭐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풀릴 때 할 수도 있고요.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이 차익 거래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상한이 막 일어나야, 많이 일어나야, 야, 공매도가 아작이 난다, 이러면서 하는데, 체결이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버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제 주가 흐름에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70만 주대면 작지가 않은 거예요. 작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흐름들이 이제 주가에서는 플랫형으로 뭐 가게 만드는 또 요인의 어떤 수급 요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